요양원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7번 침대, 밥 먹어요. 3번, 약 드세요. 5번 침대, 화장실 갈 시간이에요. 박순자 할머니, 85세. 평생 이름이 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지 2년. 이제 할머니의 이름은 7번 침대가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그분들은 환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오늘 요양원에서도 존엄은 지켜질 수 있는지 3가지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78세.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증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십니다. 어느 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첫날부터 특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 수진이에요. 다른 보호사들은 할머니 또는 어르신이라고만 불렀는데 이 보호사는 달랐습니다. 영희 할머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희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영희 할머니, 머리 빗어드릴게요. 처음엔 할머니도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호사가 영희 할머니하고 부르자 할머니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3주째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름.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스스로 이름을 기억 못하셔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면회 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대신 순자 어머니, 아버지 대신 성우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존엄은 지켜집니다. 요양원 관계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3번 침대 대신 영희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침대 번호에서 인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 82세. 평생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며 사셨죠.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후 할아버지에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는 옷도 보호사가 꺼내줍니다.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국은 미역국이랑 된장국 중에 골라보세요. 할아버지, 오늘 산책 나가실래요? 아니면 TV 보실래요? 이 옷이랑 저 옷 중에 어떤 거 입고 싶으세요? 처음엔 할아버지도 당황하셨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지만 계속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된장국이 좋아. 오늘은 산책 안 갈래? 이 옷은 너무 춥잖아. 저걸로 줘. 3달 후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표정도 살아났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치매가 나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권을 되찾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 입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작은 선택들. 이 선택권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면회 갈 때 무엇이든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이거랑 저거 중에 뭐가 좋으세요? 비록 대답이 늦어도 정확하지 않아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존중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정미자 할머니, 76세. 파킨슨병과 치매를 함께 앓고 계십니다. 모든 동작이 느립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1분, 밥 한 숟가락 먹는데 2분, 한 끼를 드시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좀 드세요. 다른 어르신들 다 기다려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숟가락을 빼서 직접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며칠 후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린데 왜, 왜, 재촉만. 아니, 딸은 그제 알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먹기 싫으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식사 시간을 따로 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스스로 드실 수 있게요. 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미자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30분 먼저 식사를 시작합니다. 보호사는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줍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40분이 걸리든 50분이 걸리든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스스로, 떨리지만 끝까지. 그리고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빨리 먹어야 하고, 빨리 씻어야 하고,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느리게 걷는 것도,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도, 오래 걸려 밥을 먹는 것도 모두 그분만의 속도입니다. 부모님이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재촉하지 마세요.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을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양원에서도 존엄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첫째, 이름을 불러주세요. 침대 번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둘째, 선택권을 드리세요.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셋째, 느린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존엄까지 이르신 게 아닙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요양원도 존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하나, 질문 하나, 기다림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여전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면회 가시는 분들,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느리게 움직이셔도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요양원에서도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은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빛과 소망 채널이었습니다.